우리 세상 사람들을 둘러보면 원래 학문의 소질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원래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학문적인 능력이 있다 하는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도 않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인증만 있으면 된다. 이 나라에서는 학문적 능력이 있어야 그게 출세의 길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온 게 논문 표절 그리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해가면서 학위를 돈 주고 사고 학위 받으려고 매수하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누구나 대학 입시에 그 인생을 소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세상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 한국인도 대부분 학문의 길은 자기 길이 아니다. 10중 8구 그렇다. 이걸 깨닫고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문적 능력이 없으면 인재가 아니고 영재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학문적 능력을 당신은 A급이요, B급이요, 혹은 그 도장을 받을 수 있는데 들어가게 해주겠소 하면서 그걸 생업으로 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다. 그 길에서 자기가 소질이 없는 걸 하려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곳의 인재일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법시험을 횟수를 제한한다 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오히려 그 변호사를 양산하는 실제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제대로 단련시키지도 못하는 돈을 잔뜩 주면 들어가서 돈을 잔뜩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다니는 이런 곳이 되고 말았지만 계속 대학 입시를 재수, 삼수 이렇게 사법시험을 몇 년씩 계속하는 이런 것은 국가적인 낭비고 개인으로서는 인생을 허비하는 거다. 그리고 인생은 허비하면 나머지 인생도 역시 불완전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가? 우선 어째서 이게 대중이 여기에서 등을 돌리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가짜라도 졸업장만 있으면 아무리 가짜라도 학위, 박사학위 증만 있으면 그러면 야 이거 인재다. 무슨 박사님 어디 졸업자 이렇게 학문 능력자로 대우를 받으면서 산다 하는 그 심리, 그 인식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아주 망국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게 유지되느냐? 상당히 큰 그룹의 그 인구 집단이 학문적 능력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못 알아본다. 이게 당연한 것이 학문적 능력이 있는 자는 소수고
그 소수는 능력이 있고 능력으로 겨루다 보니까 가짜는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소수의 자리를 가짜가 차지해버리면 이 자정 능력, 그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든 뭐든 증서만 있으면, 증만 있으면 된다. 증이야 만들면 되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고위직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이러면 그냥 만들면 되지. 정상적인 세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위대로, 아래에서는 아래대로, 크거나 작거나 나름대로 다 돈이 다 해결을 해주더라. 빽이 다 해결해 주더라. 그게 통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래서 그 선진국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게 한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통하는 사회? 이게 한국이고 한국 자체가 어차피 실력 없는 하류 사회다. 이러면은 나는 뭐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때 한석봉이 필요한 겁니다. 불러 앉혀놓고 한번 불 끄고 글 써봐라. 아니 불 켜고 써보십시오. 글자가 아니고 어디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봐라.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척 보면 압니다. 바로 그걸 보는 게 능력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들은.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위층부터 차근차근 다 차지하고 있다. 학벌이 아주 휘황찬란하다. 못 알아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한국이라는 곳은 어차피 실력 없는 하류 사회다. 돈이 넘쳐나고 또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모든 그런 서비스가 행해지고 하는 이 땅이 정작 인간은 하류들이 우글우글한다. 왜 하류냐? 그래 지금 21세기에 와서 경쟁을 했다 하면 나가 떨어지는 게 한국 아닙니까? 한국을 사랑하지만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경쟁, 세상의 질서 이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한국이 미국과 같이 세계 1위 국가다 하면은 전 세계에는 가짜증으로 전 세계에서 위로 다들 올라갈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아들, 딸들이. 무슨 국회의원 아들, 딸들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을 할 겁니다. 그 대신 그런 세계는 이제 무너져 내릴 일만 남은 겁니다.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실력은 가짜가 아닙니다. 실력은 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실력이지 증이 아닙니다. 증을 아무리 들고 나와도 실력 앞에서는 그게 권력을 등에 업어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는 확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은, 가짜는 절대 링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세계 1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태양이 비치는 그 경쟁, 질서 있는 세상에 가면은 그냥 깨갱하는 겁니다. 어떻게 올렸다가 논문이 가짜였어요 하고 내리는 게 벌써 몇 번입니까?
그런데 이게 통하는 것은 한국당이다. 한국당도 이제 햇빛이 좀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국당은 이 경쟁과 질서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아주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가? 돈, 인맥 이런 것을 가지고 한국의 경쟁, 한국의 이러한 질서를 형해화시킨 겁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가짜가 된 겁니다. 예전에 모두가 가짜라는 무슨 그런 유행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이제는 이 나라의 어떤 힘 있는 강력한 표어 같은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한국은 사회 자체가 가짜입니다. 진짜는 거꾸로 어떻게 됐냐면 가짜가 링에 올라가면 탄로가 난다고 했는데 가짜들만 링에 올라가고 진짜는 링에 못 올라갑니다. 체육관 문을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증 대 증으로 싸워서 더 비싼 증이 위로 올라가는, 우리는 권투나 레슬링을 보고 싶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들의 경쟁, 이것 또한 아주 치열합니다. 정말 선열이 낭자한 혈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냥 이렇게 가짜들끼리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능력과 지혜의 그들이 진짜 힘을 쓰는 21세기인 겁니다. 우리 한국과 같은, 지금의 한국과 같은 이런 사회는 아주 무능력한 사회고 가짜니까 여기서 살고 거기에 안주하는 인간은 허약하고 그리고 앞에 문제가 딱 나서게 되면 문제에 치여 죽습니다. 파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들이 돈 주고 산 증으로 그래 이 가짜들 실력이 없는 자들이 상층부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상층부다운 파워를 발산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의지, 정신력 또한 미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할 만큼 알기 쉽게 어디 외모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짜 경력, 가짜 박사, 인맥으로 어떤 일해야 될 자리를 인맥으로 차지한 이런 것들은 무엇하고 똑같으냐? 성형과 화장, 또 약물의 도움을 받은 근육, 이런 것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째, 어디에 통하느냐? 그걸 보고 속아 넘어가는 남들, 남의 눈만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눈은 그러면 속일 수 없는가? 만일 그들이 내가 가짜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 나는 이게 다 그 성형과 화장이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제 머리까지 망가지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두뇌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두뇌는 어떨까? 그 사람의 두뇌는 줄곧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인생은
바로 그런 두뇌가 지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삶이 언제나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약물로 만든 근육이라든지, 근육이야 그렇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선 외모를 봅시다. 결국 돈 주고 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외모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 형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는 원판대로 태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자기 눈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좀 편해질 테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홀로 고요히 앉아서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은 만복의 근원이다, 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정직, 남에게 정직하라. 그러니까 정직이란 남에게, 내가 아닌 남에게 정직하다 하는 이야기구나. 이럴지 모르겠는데 자,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 김 선생이 있습니다. 이 김 선생이라는 이 인간이 정직하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거는 김 선생이라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정보는 사실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직하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보가 사실이다 하는 거는 누구에게 중요하냐? 상대방에게 중요한가? 물론 그렇겠지만 상대보다도 김 선생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정직을 이야기하면 남에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거기에 앞서서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만복의 그 핵심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면 세상 편해집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이 정직해서, 나에게 정직해서, 그리고 남이 나에게서 어떤 정보를 원할 때 내가 그에게 정직해서, 그러면 세상 편해진다. 이게 단지 그것으로 끝났느냐 하면 이것은 정직은 만복의 근원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합니다. 자기가 편하니까. 한치도 손해 볼 수 없다. 이런 그 앙심을 품은 그 마음이라고 할까? 아니면 아주 그냥 긴장해가지고 한치도 손해를 안 봐야지. 촉각을 곤두세워서 하는. 이제 이렇게 마음이 바늘끝처럼 뾰족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 손해보는 일도 있고 사람이 자기를 배반한다든지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을 깬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거의 품지 않는다. 자신감이 있고 정직한 사람은. 왜냐하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남에게 의존하고 남에게서 공짜를 얻으려고 하고 하지 않는 게 이 정직이라는 게 그들하고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분하고 원통한 일, 어떤 화를 당하는 일도 굉장히 적어집니다. 성실하면 화를 당하는 일이 훨씬 줄어든다. 또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부터 나는 원기가 돼야지, 원망하는 삶을 살자, 원한을 세상에 뿜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직하면 남에게 너그럽고 자기 자신이 편안하고 또 그 상태에서 자기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고 성실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의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을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몇 점 받았을까? 이번에 제가 몇 개 틀렸을까? 이번 달리기 하는데 좀 몸이 아팠으면. 이런 식으로 남과의 승부에, 남의 점수에 신경을 바짝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원래 경쟁이라는 것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면 실력 따라 점수며 등수며 나올 것이고, 또 자기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으면 자기 실력보다 좀 못한 점수나 등수가 나올 겁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경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인생에서의 경쟁은 칼싸움이 아닌 겁니다. 상대를 찌르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딛고 올라가는 칼싸움이 아닌 겁니다. 실력자들은 경쟁을 함에 있어서 그 힘을 겨루는 상대를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을 연마하고 그래서 그거를 능력만큼 운 좋게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될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데 힘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외부의 기준에 따라 매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학생일 때는 선생님이 정답지가 이렇게 기준이 되겠지만 이제 성년이 되고 자기의 일을, 자기의 소질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에서 조금씩 더 나은 상황으로, 더 나은 그 수준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살이 되면, 성년자가 되면 객관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제 우리의 생활은 어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점수를 잘 받으면 오기가 생긴다든지 하면 아직 덜 큰 겁니다. 오기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점수를 더 잘 받았구나 이러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 능력을 인정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력자는 자기의 세계, 나라고 하는, 여러분 각자라고 하는 그 각자가 우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입니다. 어떤 의미의 신이냐? 여러분 자신을 반짝반짝하는 그런 보석으로, 최고의 인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신처럼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성년자, 자기 운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년자들은 설령 남하고 경쟁을 해서 점수를 좀 더 못 받고 또 등수가 좀 아래가 되고 패배를 하고 이래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점수를 잘 받았구나. 물론 인생은 일회적이어서 이번과 똑같은 일이 다시 나오면서 이번 경쟁의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성년자는 그 정도는 너끈히 겪어낼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 사람이 점수를 더 잘 받았구나. 그렇구나. 본인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어린 나이로 가면 학교 공부에 이걸 대응하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은 아주 필사적으로 신경쇠약이 되면서 1등 자리를 지키려고 그런 학생 시절을 보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은 실력자는 아닌 겁니다.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 무리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밤잠을 줄여가면서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하고, 지금은 시험을 가지고 그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그게 꼭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학문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학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저 때가 되면 스스로 꽃을 피우고 향을 뿜고 보여줍니다. 그러니 시험 공부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거 그냥 시험 공부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겁니다. 점수와 실력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 때는 아직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지 모르니까, 어떤 수준에서 성년자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다고 치고, 일단 20살이 된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를 지니고 있다. 이 파워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과거에 어떻게 했지라고 찾아볼 필요가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그런 의미로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하거나 국회의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는 관계가 좀 기준이 다르니까.
자,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래서 학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 뭔가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도 대단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을 무시한다. 이거는 좀 전근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그 실력자, 그는 세상에 자기 능력으로 기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딱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곧장 학습에 돌입을 합니다. 세상에 나면서부터 아주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배운다 하는 건데 이거는 학문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학습을 했고 그리고 또 성년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의 문제는 누구나 학문의 길을 가야 잘 사는 것이다 하는 이 잘못된 인식, 이게 사회 통념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1세기고 우리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거 자신 있고 편하고 좋다 하는 그 분야에서 자기 능력을 스스로 연마해 보면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서두에서 대학 이야기를 했는데 중학교만 다녀도 되고 고등학교까지 다녀도 되고 관계가 없다. 우리나라가 참 많이 변해야 되고 또 지금부터 할 일이 많고 그런 면에서 활기차게 뛰어야 하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은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손익계산을 잘해서 정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특별히 이런 학문적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한 학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기쁜지, 대학 좀 다니고 나와서 그 다음엔 돈 벌고 돈 많이 벌면은 여행도 다니고 이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학문적 삶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 한국에는 대학 졸업자가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게 능력자, 학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장이라는 게 마구 찍어낸 지폐처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대학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폭락한 화폐라고 할 수 있다. 현금이 많은 나라, 돈 많은 졸부 한국, 지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눈요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 자기 과시를 위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만큼 마구 써재끼는 나라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돈을 끌어 모아서 얼굴도 고치고 몸매도 고치고
두뇌 능력도 그 증만 사면 되고. 그래서 한국에는 인재가 별로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각자 자기 소질에 맞게 더 훈련을 시키면, 그런 기회를 가졌더라면 더 나아질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아예 단련시키지 않고 오냐오냐 하면서 저렇게 겉모습만 꾸미고 겉모습에 탐닉하는, 뭐 명품도 겉에 걸치고 다니니까 명품을 사서 먹어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됐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때때로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다들 바빠서, 또는 그런 거 할 시간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서 이러는데, 이거 한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인생은 참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비유하자면 대단히 높은 산인데, 뭐 저 정도면 최고의 산, 이렇게 최고의 산이 한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히 높은 산인데, 이게 포터를 데리고, 나 대신 짐을 지게 하는 포터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헬기를 타고 휙 올라갈 수도 없고, 지름길도 없고, 그래서 쉽게 정복되지 않는 높은 산, 바로 그런 게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이라는 산은 어떻게 오르는가? 그거는 우리 각자가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서 올라가면,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높은 산인데 내가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산이다, 이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인생은 어떤 경우이든 매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단체, 힘 있는 이런 인간 집단들이 별의 별수를 다 쓴다고 해도 이 인생은 가짜에게 진짜 과실을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인데, 사람 나이가 40살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0살 먹은 사람은 다 불혹의 나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은 대단한 인물, 공자가 내가 40살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는 40살이 되니까 갈팡질팡 하거나 세상의 무엇에 홀려버리거나 하는 그게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됐다. 우리는 공자가 아니니까 쉽게 40살 됐으면 이제 불혹의 나이다, 이런 말 하기 어렵겠구나 싶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라면 이럴 겁니다. 나는 40살이라고는 안 하지만 동양에 비한다면 나는 40살이 되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되었다. 만일 공자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때 말장난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See you later 이러면은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것은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했던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어떻든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란 착실히 살면 나이 40이 됐을 때,
마흔이 됐을 때 인생의 준엄함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40살 되도록 거저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부분 그런 깨달음을 못 얻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금까지 나의 삶은, 나의 그 가짜로서의 삶은 헛된 것이구나. 뭐 이런 거라도 깨닫는다면 그나마 40년 세월 살아온 의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 한국인 요즘의 40살 그들은 이런 가짜의 삶이 어떤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다들 얼굴이 예뻐요. 이러면서 사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 싶습니다. 매번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그 학생 때 영어 공부하던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 부정관사를 처음 배웠을 때 우리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American is political people.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Korean is political people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어가 붙느냐, 더가 붙느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게 있습니다. A beauty is skin deep.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그 학생 때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미인이란 그저 피부 가죽 이야기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광대부터 대통령까지 분칠하고 돌아다니는 이 한국 그게 다 얼굴 겉 포장지 타령에 불과하다 그런 겁니다. 쇼걸 쇼보이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오늘 우리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런 무리들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